살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 의외로 중요한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때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소중한 요소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며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삶은 바쁘고 복잡합니다.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하며 다양한 일들에 휘둘리다 보면 나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나와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반복 속에서 나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예를 들어 공원이나 숲속을 거닐며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바람의 소리, 나무잎의 흔들림, 새들의 지저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이런 경험은 어떤 대화보다도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힘을 주는 찬스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꿈과 목표를 다시 세우고 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쫓기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복잡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가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힘든 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에서 느끼는 감정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 친구와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 덕분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 복잡합니다. 여러 명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을 잃고 진정한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친구와의 관계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힘을 주고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나를 위해 노력하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맥이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감정을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연결이나 명함을 주고받는 것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함께 웃고 울고 힘든 시간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내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해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 곁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는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의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사는 최고의 사교 기술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은 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연결하는 첫걸음이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하면 상대방도 그 미소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인사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인사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준다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의 힘은 이처럼 작고 소중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작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첫인상을 남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나중에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연결을 느낍니다. 인사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과 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사할 때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인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는 법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쌓아갑니다. 이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기술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인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사는 이런 마음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삶의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인사가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힘든 날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인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면 권리가 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호의를 마주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작은 일을 해주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때로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 호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노력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관계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호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을 때 나는 그 시간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잃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의가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의는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한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감사해야 하며 그 호의가 없어진다고 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유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 스스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호의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호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가 소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질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호의가 당연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호의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작은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소중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사람의 행동과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를 거듭합니다.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감정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친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친구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은 모두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괜찮아? 라는 질문은 그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친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에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 존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나 스스로도 더 큰 이해와 배려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에 그 차이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변화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풀려면 내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건강하고 충분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이 없으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남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 마음은 진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베풀고자 하는 사랑은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첫걸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힘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넘기보다 깊게 유지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가 아닌 깊은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과 만납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친구와의 깊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쌓입니다. 깊은 관계는 서로의 소중한 존재를 느끼게 해주며 힘든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나의 존재가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 형제자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관계를 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서로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넘기보다는 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얕은 관계는 쉽게 잊혀지지만 깊은 관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유대를 만들어갈 때 그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는 삶의 큰 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는 유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의외로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며 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 중에서 의외로 중요한 7가지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소중한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랍니다. 인생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는 매일 바쁘게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에 시달리고 때론 소중한 것들을 잊고 지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것들이 우리 삶에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소중한 요소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각자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보며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우리 삶은 바쁘고 복잡합니다.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일을 하며 다양한 일들에 휘둘리다 보면 나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나와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고요한 공간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 안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반복 속에서 나의 본질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 예를 들어 공원이나 숲속을 거닐며 사색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됩니다. 바람의 소리, 나무잎의 흔들림, 새들의 지저귀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다시 깨우는 힘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 넓어지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낍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이런 경험은 어떤 대화보다도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관계를 중시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을 배려하느라 힘든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기쁘거나 슬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 감정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힘을 주는 찬스입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나의 꿈과 목표를 다시 세우고 나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중요한 감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이해하게 되고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일에 쫓기다 보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삶의 큰 축복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나의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닫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결국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돌아보며 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복잡함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평화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친구, 동료, 이웃, 그리고 가족.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관계가 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진정한 친구란 나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힘든 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짜 내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순간에서 느끼는 감정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정한 친구가 곁에 있다면 그 친구와의 대화는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한 사람 덕분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때로 복잡합니다. 여러 명의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나 자신을 잃고 진정한 나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 곁에 있다면 그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됩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나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도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진정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두 명의 친구와의 관계는 깊이 있는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삶의 의미를 찾고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힘을 주고받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나를 위해 노력하고 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맥이나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감정을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단순히 소셜 미디어에서의 연결이나 명함을 주고받는 것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나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진짜 내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진실하고 순수할수록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함께 웃고 울고 힘든 시간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한두 명의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진짜 내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슬퍼해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러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사람은 내 곁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느낍니다. 결국 진정한 친구는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삶의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줍니다. 진짜 내 사람 한두 명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의 가장 큰 보물이 아닐까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인사는 최고의 사교 기술이다.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만남은 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느냐에 따라 그 관계의 시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를 연결하는 첫걸음이며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방법입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하면 상대방도 그 미소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인사는 서로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인사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하게 인사해준다면 그 순간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인사의 힘은 이처럼 작고 소중한 것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런 작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인사는 상대방에게 나의 마음을 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특히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는 더욱 신중하게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첫인상을 남기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하거나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인사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관계는 나중에 깊은 유대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연결을 느낍니다. 인사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단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과 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사할 때 미소를 지으며 눈을 맞추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여서 큰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인사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기 쉬운 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간단히 인사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쌓는 기초가 됩니다. 서로에게 인사하며 마음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쌓아갑니다. 이 신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기술이 아니라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인사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공감하게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인사는 이런 마음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삶의 작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인사가 나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움직이고 힘든 날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인사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사를 통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순간이 우리를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인사는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면 권리가 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타인의 호의를 마주하는 순간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작은 일을 해주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때로는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다면 그 호의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노력을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관계는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호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는 작은 것일지라도 그 속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그 사람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친구가 나를 위해 시간을 내주었을 때 나는 그 시간의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는 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만약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면 그 친구는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면 우리는 그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잃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다면 그 관계는 금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호의가 오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의는 보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한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선택에 감사해야 하며 그 호의가 없어진다고 해서 불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관계는 서로의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유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호의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 스스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호의는 서로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속에서 진정한 친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의 호의를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관계가 소중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깨질 위험이 있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호의가 당연해지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호의는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작은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소중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은 변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사람의 행동과 감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이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변화를 거듭합니다. 날씨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감정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친구는 평소보다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친구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친구는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인 문제 등은 모두 사람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괜찮아? 라는 질문은 그 친구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친구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냉정하게 행동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듣고 싶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반응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에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해줘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 존재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그런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변화를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은 나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 나 스스로도 더 큰 이해와 배려를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기에 그 차이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변화가 나에게 아픔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사랑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베풀려면 내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건강하고 충분한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 힘이 없으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는 상태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힘든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는 남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 그 마음은 진시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베풀고자 하는 사랑은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도움이 가장 큰 힘이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것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도 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사랑이 됩니다. 베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다른 사람을 돕는 첫걸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할 때 자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으며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의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배려가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를 돕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진정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힘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돌보고 나의 마음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돕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계는 넘기보다 깊게 유지해야 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관계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얕은 관계가 아닌 깊은 유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 사람과 만납니다. 이럴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얕고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아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쉽게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깊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깊은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친구와의 깊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나누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믿음과 신뢰가 쌓입니다. 깊은 관계는 서로의 소중한 존재를 느끼게 해주며 힘든 상황에서도 큰 힘이 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나의 존재가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서로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 형제자매의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하는 시간은 소중한 기억으로 남습니다. 이런 깊은 관계는 서로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관계를 깊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고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서로의 마음을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만듭니다. 때로는 서로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갈등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알게 되고 그 속에서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것은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은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쁨을 나누는 경험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누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서 우리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넘기보다는 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얕은 관계는 쉽게 잊혀지지만 깊은 관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속에서 진정한 유대를 만들어갈 때 그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더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되고 그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깊은 관계는 삶의 큰 보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깊이 있는 유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의외로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작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7가지를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에 작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것들을 찾아가며 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